안녕하세요. 오늘은 2005년도 6번 문제 풀 차례입니다. 오늘 6번 문제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분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로진 모형과 LPM 모형 그리고 프로빗 모형 관련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봐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6번 문제. 이 스모킹과 스쿨링 그리고 에이지, 즉 뭐 담배를 피는 뭐 흡연을 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제 학년, 공부한 기간, 그 다음에 나이, 이걸 해서 담배를 피면은 1로 하고 이 이제 더미 변수를 넣어서,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0으로 이제 넣는 식으로 해서 더미 변수를 도입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형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로만 보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회귀 모형을 이렇게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돌렸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형을 뭐라 하냐면 선형 확률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A 값과 S 값을 집어넣으면 이 더미가 1인지 그 다음에 0인지, 그쵸? 그렇게 해서 회귀를 돌리는 겁니다. 자, 당연히 OLS로 돌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여기 나오는 D 햇 값, 즉 추정된 D 값은 하나의 담배를 필 수 있는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서 LPM 모형을 이제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LSE 문제에서는 항상 이 LPM 모형을 문제로 낸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모형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면 오차항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D값이 1이니까 1을 제외한 이쪽을 좌변으로 넘기면, 즉 UI는 이렇게 될 거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의 오차항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모형이 되는 거냐? 이 오차항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러할 확률과 이러할 확률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일종의 이항 분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바로 깨지는 게 뭐냐? 오차항이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깨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규 분포 가정이 깨지면 우리가 t 검정을 해서 이 베타 값들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얘가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해서 정규 분포성 가정이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n 값이 커지게 되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로 이제 회귀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표본 숫자만 많이 있으면 이렇게 이항 분포를 따르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이 오차항 값이 이렇게 그 A 값과 S 값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산을 구해보면은, 분산이 이제 뭐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MPQ라고, 이항 분포에서는 분산 값이 MPQ인데 P 값이 바로 요거고 Q 값이 바로 요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 값이 A와 S에 좌우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산에 따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오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스탠다드 에러가, 그래서 테스트가 인밸리드하다. 무슨 말이냐?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항 분포니까 우리가 T 분포를 통해서 이 베타 값 검정을 T 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분산의 문제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또 그 값들이, 이거 분명히 확률 값이라고 했는데, D값이 확률 값이라 했는데, A나 S가 극단치가 나오면은 충분히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확률인데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확률이란 게 존재할 수 없지만, 이 모형을 돌리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어떠한 확률이 마지노 이펙트, 즉 어떠한 그 한계의 변화분이 어디서든 일정해요. 즉 담배를 필 확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렇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주 선형적으로 늘어난다. 그 다음에 학년이 늘어남에 따라 뭐 고학력이 될수록 담배 필 확률이 아주 일정하게 줄어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PM 모형을 실제로 쓰는 모형은 거의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비판하는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자,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2004년도 문제 풀어드릴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선형 확률 모형이 바로 LPM 모형입니다. 자, 첫 번째 요 가정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쵸? 이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게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확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토지신이, 프로비신이, 로지신이 이런 걸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따가 또 문제로 나오니까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오창 2가 이제 입실론 i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여기 이제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이게 pi, 1-pi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정규 분포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동시에 이러한 이항 분포의 분산값, 오차항의 분산값은 바로 pi 곱하기 npqy인데, 뭐 한 번만 더 줬다고 치면 pi 곱하기 1-pi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pi랑 1-pi가 분명히 설명 변수로 이루어진 애기 때문에 이분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계수 r²가 의미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치 이렇게 생긴 지금 모형에 선을 하나 긋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r² 값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r²를 보면서 이 모형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LPM 모형에서는 그렇게 큰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약을 LPM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제약을 두고서 만들면은 비교적 R² 값이 유의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물론 이거는 수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R² 값이 뭐 이렇게 매우 높은 값도 나오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일 때만 R² 값이 높게 나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계 효과가 일정하다라는 문제. 이건 아주 비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 비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봐보시면은, 자,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프로빗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이제 프로빗 모형의 분석 기법을 썼는데, 이랬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기 전에 일단은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빗 모형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하나씩 좀씩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저번에 말했던 겁니다. 즉, 내 눈에 보이지 않는 i라는 애가 있지만, 이 i는 프로빗 모형 가정상 정규 분포, 특히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애가 어떠한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담배를 피는 거고, 임계치를 넘지 못하면 담배를 안 핀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얘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베타 제로와 베타 원 이거를 회기를 돌리냐?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바로 OLS가 아니에요. OLS의 경우에는 이 I 값과 XI 값이 각각 있어야 OLS를 돌리지만, 여기 프로빗 모형은요, MLE 최대 우도 추정법이라는 기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I 값은 눈에 안 보여도 이 XI 값에 따라서 내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가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확률을 보고서 이 확률 분포를 통해서 그러한 확률을 역추산해서 베타1과 베타0를 구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특별히 MLE 기법에 대해서 푸는 문제가 B번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MLE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프로빗을 뭐 이렇게 한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큐스터디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따왔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뭐라 하시진 않겠죠. 자, 쭉 봐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보면은, 확률 값이 바로 이 누적 확률 분포가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을 가집니다. 이러한 모양을.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 0.5 정확하게 0에서 0.5로 가지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뭐 여기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이걸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선형 확률 모형의 문제점이 아까 말한 요런 것들 더하기 얘까지 있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자, 로짓 모형의 도입 배경이라 되어 있지만, 자, 말은 로짓이지만, 이거 이제 프로빗이랑도 똑같이 도입 배경이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프로빗 모형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선형 확률 모형, LPM 모형은요, 입실론 i가 비정규성, 이분산성,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낮은 R² 값,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사실 표본 값을 좀 크게 하거나, 또는 뭐 가중 최소 자승법, 아까 뭐 제약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완화는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설명 변수 크기에 따라서 이 1차 함수적으로, 즉 한계 효과가 동일하게 증가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값이 하나씩 커지면은 0.1021, 즉 x값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무조건 10%씩 증가한다라는 여기 10%가 아니죠. 여기 확률이니까, 이쪽이 확률이니까 0.1%씩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0.1%라 했는데 이거는 10%가 맞겠네요. 이쪽에 1이니까 10%씩 증가한다라고. 자, 어찌됐건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누적 확률 분포가 선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여있는 애들의 분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분포가 뭐가 있나 봤더니, 이러한 누적 분포 함수 모양이 뭐가 있냐 봤더니, 바로 로지스틱 분포와 그 다음에 정규 분포가 이러한 모양을 가진다 이겁니다. 자, 로지스틱 분포는 로진 모형을 안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처음 보는 모형일 텐데, 분포일 텐데, 자, 이러한 그냥 모양을 갖고 있는 좀 특이한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좀 보긴 할 거지만 가볍게만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분포를 도입하면 로진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프로빗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오차항이 로지스틱이니 오차항이 정규 분포니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할 확률, 내가 담배를 필 확률이라 치면 담배 필 확률이 로지스틱 분포 또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차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잘못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이게 특히나 뭘 해결하고 싶은 거다, 결국에는 이렇게 한계 효과가 1차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를 깨고 싶어서 만든 게 바로 로지시자 프로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돼 있죠. 이런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뭐, 여기로 보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긴 하지만, 특히나 요 놈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빗 모형이나 로진 모형에서 R스퀘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R스퀘어는 이제 OLS를 쓸 때 푸는 방식, 이 적합도를 보는 방식이고, 프로빗은 MLE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R스퀘어 값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프로빗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요거, 1번과, 이럴 일이 절대 없어요. 1보다 이제 커지거나 0보다 작아질 수 없고요. 요거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잠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이제 저번에 봤던 문제랑 똑같은데, 프로빗 모형에서의 한계 효과를 그럼 한번 구해봐라. 자, 요거, 이제 이 확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미분하면은, 이렇게 이제 연쇄 법칙에 의해서 fx, 자, 왜냐면 이 dp라는 게 사실 누적 분포 함수잖아요. 누적 분포 함수를 이 누적 분포 함수의 z로 이루어진 애로 미분했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z라는 놈은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요거를 s로 미분하면요 베타3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저번엔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줬지만 요번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구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구하라고 하면요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물론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쵸, 이제 회귀 모형을 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끝납니다. 단 FZ는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좀 설명할 게 있는데 LPM 모형은 저번에도 봤지만 한 단위 효과가 일정하고요. 로진 모형의 한 단위 효과는 요거고 프로빗 모형의 한 단위 효과는 이제 요거라고 했었어요. 자, 이거 이제 특히나 로짓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봐볼게요. 자, LPM 모형이죠. S 한 단위 늘어날 때 한 단위 효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DI를 SI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베타3가 바로 T 나올 거 아니에요. 즉 한계 효과는 베타3다 라고 바로 나옵니다. 자, 이게 로지스틱 분포 함수입니다. 로지스틱이 뭐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긴 애인데, 자, 이거를 지금 봐보면 지금 자연 로그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안 써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보면은 PI 부분에 이렇게 냅두면은 그럼 이게 뭐냐? 자, 이거는요 바로 요 자연 상수인 2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풀린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 지금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를 이쪽을 이제 이 분모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겨서 얘를 지워버리고 넘겨서 이렇게 요거랑 곱해준 다음에 pi로 정리하면요 바로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산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확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승산비 또는 로그 우도비 또는 로그 승산비라고 합니다. 자 이걸 그리고 여기서 이제 pi로 바꾸면 이게 바로 로지스틱 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냐 그 CDF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로진 모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요, 한계 효과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PI를 베타 I로 미분하시면요,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제가 증명을 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느려질 것 같아서, 얘를 그냥 얘를 XI로 미분하면요, 그쵸? 미분하면은 이러한 모양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나오면. 일단은, 자연상수를 지수로 한, 미분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냥 손쉽게 증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로직 모형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요, 뭐 이런 식으로 봐볼게요. 자, 로직 모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자, 회귀 모형을 돌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양변에 0로그를 취한다, 즉 자연상수로 바꾼다 하면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승산비 또는 우도비라 했었잖아요. 이 승산비라는 놈은요 어떻게 커지냐, xi가 x1의 입장에선 x1이 한 단위 증가하면요 이게 학점 평균이래요.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자연상수랑 곱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예요. 요거 지금 2의 2.8261이 이제 자연상수 계산기로 이제 계산해보면요 이렇게 나온대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1587%가 증가한다라고, 그쵸? 1587%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고요. 이건 승산비예요. 승산비. 안 그럴 확률에서 그럴 확률이 이만큼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뭘 알고 싶으냐면 한계 효과를 알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로짓이나 프로빗을 구할 때는요, 한계 효과를 알기 위해선 X 값에 따라서 한계 효과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X 값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여기다가 X 값을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X1이 3.92, X2가 29, X3가 0일 때요. 얘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뭘 할 확률이 69%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한계 효과, 한 단위가 증가할 때 한계 효과는 예를 들어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한계 효과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쭉 계산하면 0.6011, 즉 한 단위가 증가할 때 그러할 확률이 60% 더 증가한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니까요. 좀 이제 제가 뭐 교과서를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별로 어렵지 않는데요. 이제 연구자가 가설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 스쿨링과 그러니까 공부한 기간과 에이지가 단순히 독립적이지가 않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A랑 S가 서로 곱해진 이 상호 더미 변수가 이런 상호 관계가 있다고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형을 그냥 이렇게 잡았다라는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이때 한계 효과는 도대체 뭐냐? 자, 그럼 이제 모형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A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S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A의 한계 효과일 경우에는요. A 한계 효과일 경우에는 FZ 곱하기 베타2 플러스 베타4 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물론 Z값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Z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 A랑 S랑 AS가 뭐 A랑 S 알면 AS 당연히 알겠죠.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FZ, 즉 표준 정규분포의 Z일 때 확률 밀도, 확률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자, 동시에 이제 반면에 S의 한 단위 증가할 때 이제 한계 효과는 FZ 곱하기 얘를 미분한 요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B번이 바로 MLE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냥 여기는 말없이 이렇게 그냥 분포가 하나 띡 하고 조여줬는데 사실 포화송 분포라는 애예요. 기초통계학 배우신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분포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주어진 시간 또는 영역에서 어떠한 사건의 발생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평균적인 발생 횟수를 약간 보여주는 애인데요. 자, 이렇게 내가 어떠한 X라는 애가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자, 우연히 알게 됐다면 근데 이제 X라는 애를 표본을 뽑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연히 발생한 횟수가 한 번, 두 번 발생했고, 주어진 시간 동안. 얘는 5번 발생했고, 얘는 2번 발생했어요. 그쵸? 자, 이랬을 때 likelihood function을 구하라, 우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도함수는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그럴듯한 함수, 또는 가장, 그러할 일이 나타날 확률에 대한 함수예요, 사실은. 자, 그럼 봐볼게요. x가 2, 5, 2라 했으니까 각각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x에다 2를 실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5를 또 넣어주시면 되고 또 2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2를 넣었다 쳐볼게요. 2 팩토리얼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2승.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떠한 결과값이 2라고 나왔을 때의 확률인 거예요. 결과값이 2라고 나올 확률인 거겠죠. 람다만 하면 이제 그 값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겠죠. 자, 5를 넣으면요, 5 팩토리얼 2의 마이너스 람다승, 람다의 5승 이라는 거는 람다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떠한 5라는 결과, 5번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횟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그런 확률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우도함수를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우도함수가 뭔지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자, 결합 밀도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세타 값이 알려져 있을 때 그 다음에 y1, y2, yn 모수가 알려졌을 때 확률이라면 이 모수 세타에 대한 함수로 만약에 바꿔보면은 이게 우도함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잠깐 좀만 더 봐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도함수 세타는 자, 요거랑 달라진 게 뭐예요? 이렇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이러할 전제 하에서 이거라는 말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앞뒤가. 그럼 뭐예요? y1, y2, yn이 나왔을 때 얘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이거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람다 원래라면요. 함수를 알릴 때 당연히 람다 값을 알려줍니다. 당연히 람다 값을 알려주고 나서 x 값이 알면은 람다 값이 예를 들어 3이라 해볼게요. 그럼 여기 3 집어넣은 상태에서 야, 그럴 때 사건이 2번 나타날 확률이 몇일까 하면 그냥 여기다 2를 넣어버리는 순간 x에다 넣어버리는 순간 그럴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원래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쵸? 자, 그러면 동시에 2랑 5랑 사건이 2번 나타났다가 5번 나타났다가 2번 나타날 확률은 람다 값이 3이라고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2를 넣고 2가 나타날 확률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5를 넣고 그럼 5가 나타날 확률이죠. 다시 2를 넣고 그게 또 2가 나타날 확률이잖아요. 그 세 개의 확률을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서로 독립이란 전제 하에. 그쵸? 그러면 이제 그게 2, 5, 2라는 순서대로 나타날 확률인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결합 확률 밀도 함수였다면 반대로 우리는 이번에 람다 값이 몇인지 몰라요. 람다 값이 몇인지 모르니까 그냥 2랑 5랑 2를 넣고 셋이 곱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써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우도함수라고 구한 게 람다를 모르는 상태에서 2를 넣고 5를 넣고 2를 넣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러한 람다라는 모수값, 이 분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모수인데 이 모수를 모르는 전제하에서 사건이 2번, 5번, 2번 나타났다. 그랬을 때 확률은 요거다. 물론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왜냐면 람다 값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likelihood function입니다. 자, 왜 이런 걸 구하느냐? MLE의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사건이 어찌됐건 2번, 5번, 2번 나타났으니까 이 전제 하에서 이 확률을 이렇게 나타날 확률을 가장 크게 해주는 람다 값이 과연 몇일까를 역추산하면서 그 모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도함수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분하라고 하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로그를 굳이 취해줬어요. 그러면 로그 취하면요,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거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거 산수니까 제가 따로 안 썼습니다.
자, 요거에다가 이렇게 로그를 취해 보세요. 로그를 취하시면요, 분명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는 이제 확률이고, 이 확률을 가장 크게 하는 람다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람다로 미분하면 되겠죠. 여기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죠. 즉 얘를 람다로 미분했을 때 는 0이다. 그쵸? 얘를 람다로 미분했을 때 는 0이다 라고 하면요, 람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3 되죠. 여기 그 다음 이거는 람다분의 9가 되겠네요. 여기는 람다랑 상관없는 놈들이니까 지워질 거고, 그랬을 때 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람다 값이 바로 이러한 확률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람다 값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정리해서 계산해 보니까 람다는 3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ML이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OLS랑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OLS는 오창을 가장 작게 만드는 베타 값들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 ML이라는 건 오차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분포가 어떠한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모수를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모수값을 가장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터진 확률을 가장 크게 하는 모수를 역추산하는 겁니다. 미분을 통해서. OLS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고전적 가정에서 정규분포성이라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정규분포라는 가정이 없어도 OLS를 푸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정규분포는 언제 필요하냐면 그렇게 풀어놓은 OLS 값의 베타 값이 0보다 유의하게 다른지 안 다른지를 T분포로 검정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OLS를 쓰는 그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ML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어떠한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MLE와 OLS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MLE, 확률이 정해져 있으면 MLE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문제 봤을 때 있잖아요. 자, 앞서서 문제 봤을 때 이 프로빈 모형도 반드시 어떠한 전제를 깔았죠.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쵸? 이 하에서 얘가 어떠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니까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 하에서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이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이 Z값을 역추산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Z는 물론 이렇게 생긴 애고요. 자,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얘기했지만 좀 이거를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봤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최대 우도 추정량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써놓은 거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OLS랑 MLE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